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언제 최종 선고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막판 변수로 한덕수 총리와 마은혁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여부가 거론되고 있죠. 임주혜 변호사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종 선고일, 언론은 지금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왜 14일입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 스케줄을 보면은요. 예. 지금 오늘 18일에 있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변론 기일이라던가 선고 기일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17일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전의 탄핵 심판들을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최종 변론으로부터 11일에서 14일 정도 기간 내에 선고가 되었다는 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탄핵 심판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이 금요일이란 날짜는 사실상 이 탄핵 심판의 중대성이라던가 사회에 미칠 좀 파장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다음 날이 주말인 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안정을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충작용 그렇죠. 말씀하시는군요. 완충작용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다면은 17일 이전이고 2주 정도 기한 내이며 금요일인 날짜인 14일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최종 선고를 생중계할까요? 이전 대통령들은 선고를 생중계했거든요. 그렇죠. 이전 탄핵 심판에서 선고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변론들, 준비 기일과 변론 과정은 녹화 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인정하지 않고 녹화 중계를 하면서 심판정 안팎의 소란이라든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서 예. 이 변론 과정은 생중계를 하지 않았지만 예. 적어도 선고라는 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예. 생중계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변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보실까요? 자, 3대 변수 한덕수 총리와 마은혁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전원 일치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사실 이번 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좀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이미 변론이 종료가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이번 주에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판에 변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국회 측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어떤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국무위원들을 수사한 그 자료에 송부촉탁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이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국회에 넘기게 되고요. 예. 국회가 이것을 자료를 열람하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되거든요. 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번 주 내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적어도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선고가 밀릴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이 같은 날 앞뒤로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뭡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겹치는 쟁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자유 중에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이 한덕수 총리 역시도 이에 가담하고 공모했다. 예. 특히 국무회의를 소집을 시도한 것이 어떤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시도였다. 예.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예. 특히 국회 측에서는 이것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한 가지 사유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결론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 중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 동조, 가담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 헌법적으로 판단을 받는다면 예.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직 그렇죠. 확정적이진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뭐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예. 워낙 이 탄핵 심판의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판결문 부분을 다듬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 한번 볼까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지금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자, 다 제외하고 만약 임명될 경우에 이 경우만 보겠습니다. 구인 체제에 합류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은 종결이 되었고요. 예. 바로 다음 날부터 비공개로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중간에 연휴 기간도 있었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도 재판관들은 각자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표결이나 판결문 작성이 이미 초안이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되어서 함께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만큼이나 진행된 평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변론의 갱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예.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함께 진행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변수 한번 볼까요?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만장일치입니다. 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려고 헌재가 계속 평의를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전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재판관들은 본인들의 이 법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결론에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 사실 이 탄핵 심판이 갖는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재판관들이 같은 목소리, 같은 의견을 내기 위한 그런 토론의 과정은 충분히 거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결론에는 동일한다고 해도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별개 의견이라던가 보충 의견 같은 부분을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 탄핵 심판에서는 소수 의견이 따로 선고가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면 최대한 토론의 시간은 전 거칠이라고 봅니다. 선고 기일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설명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론이 지금 언제 나올지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전에 나올까요? 선고 이후에 나올까요? 사실 이미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원래는 7일 이내에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퉈보겠다는 의견 때문에 의견서 제출도 받아준 것이거든요. 예. 이 헌법재판이라는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확인한 이후에 헌재 결정 이후에. 그렇죠.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